어, 안녕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날씨가 이 황사가 좀 짙게 많이 꼈네요. 거기에 이제 봄바람까지 이제 더불어 이렇게 불고, 호흡기 관련, 감기 관련, 어, 질병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그냥 마냥 쓰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간간히, 이 미세먼지는, 좋은 성분도 있지만, 좋지 않은 성분이 꽤 있고, 저처럼 이 줄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좀 안 좋아요. 이제, 비염까지 있고, 이거를, 저도 이 담배를 좀 끊어내야 되는데, 참, 아, 모르겠습니다. 담배를 끊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예, 노동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또 일 자체가 너무,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을 엄청나게 써야 되는 일이고, 정신을 완전히 집중을 해야 다치지 않는 일이고 하다 보니, 어, 사람의 속 썩고, 돈의 속 썩고, 어, 뭐, 일에 속 썩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 담배를 아직도 끊질 못했습니다. 좋은 건 별로 없어요. 예, 아시다시피. 목에 좀 가래낀 소리가 나고,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거의 망가진 목소리가 이겁니다. 예, 노래하는 것도 좋아했었고, 그렇게 못 부르는 노래도 아니었고, 또 흥도 좀 많았고 했는데, 노래방 가본 지가, 몇 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알 수도 없게끔, 이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가래가 잔뜩 끼고 막 이러니까, 고음을 낼 수도 없고, 이상한 새소리가 나고 해서, 노래도 이제 포기하고 산 지가 굉장히 오랜 세월 전이에요. 그냥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떠든다고 해서 제가 겪은 인간들을 보면은, 본인들 자존심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데, 본인들 욕심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본인들 주장은 다 맞는 것이고, 틀려도 맞고, 맞아도 맞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안 좋게 생각을 하죠. 니까진 게 뭔데, 나와서. 떠들으냐, 노하다 주제에. 내가 너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니까진 게 무슨 도인이냐, 뭐냐, 어? 자식 웃기고 있네. 말 그대로, 참 저놈 웃기는 놈이네. 저놈 황당하네. 저 아저씨 좀 이상한 아저씨 같아. 이런 쪽이죠. 뭐, 그게 세상 사람들이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하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비난을 하겠습니까? 비판하겠습니까? 세상이 그러할진데,
당연히 그들은 세상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자기들 가치관에 맞춰서 국가 시스템에 맞춰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하며 살고 있는 중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큰 절에 무슨 뭐 큰 스님도 아니고, 뭐 유명한 뭐 성철 스님도 아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 못마땅해서 이제 저한테 그 아래 위로 훑어보시는 분들, 또 제 유튜브를 보고도 그 현장 가서 그 만나면 그 사장님들이 대놓고 참 재밌는 양반이네? 엉뚱한 사람이네?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제 대놓고 이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요. 저는 이제 철근 공굴이고 뭐고 이제 그 건축 일을 뭐 안 해본 일이 없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올인해서 한 게 그 비계예요, 아시바. 그래서 물론 그분들 사업하시거나 철근하시거나 목수하시는 분들이야 뭐 일반 현장에 가보면은 이제 그 아시는 지식들이 많죠. 본인들도 짬밥이 장난이 아니니까. 근데 저처럼 이렇게 완전히 그 몰입을 해서 이 비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비계 클램프의 규격이라든가 파이프의 그 규격, 길이, 그 다음에 그 하중, 계산 등등등 이것저것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이 몰두한 사람한테는 그 일반적인 상식이 잘 안 통할 때도 있어요. 그분들이 짬밥이 많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막 이런 식이죠. 저는 그분하고 이 대화를 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우세를 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속마음은 어차피 집을 짓거나 빌딩을 짓거나 어떤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면 그 후공정에 있는 분들 있죠. 외벽 그 마감하시는 그 여러 팀들, 그분들이 그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좀 고생을 좀 덜 하고, 허리 아프신 분은 좀 허리를 좀 덜 아프게 좀 하고, 목 디스크 걸리신 분은 좀 목도 좀 덜 아프게 하고, 여기저기 부딪혀서 머리고 뭐 팔이고 다리고 전부 상처 나시고 찢어지고 막 이러신 분들,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서 저는 그 정확하게 그 센티미터 규격을 알고 이렇게 하면 더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정이 더 빨라집니다. 사장님은 여태까지 이렇게 공사를 해오셨지만 제 생각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제 서로 이제 협의를 하는 이 과정인데 용납을 안 합니다. 저 같은 그 박사급이 거의 철학에 가까운데 이 비계 쪽으로는. 그래서 저는 잘해드리려고, 회사도 좋고 노동자들도 좋고, 또 회사의 가장 주목적이 뭡니까? 마진을 많이 남겨야 되겠죠. 그 목적에 부합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공부한 거, 그동안 경험해 온 것을 이렇게 조용조용히 말씀을 드려서 합의를 보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막 소리를 빽빽 지르시죠. 시키는 대로 해줘 뭐 말이 많냐고 막 이런 식이고, 어쨌든 간에 그 제 고집대로 제 생각대로 이렇게 해드린 현장이 거의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해. 뭐 이런 책임은 본인이 지시는 거니까. 근데 막상 시킨 대로 해놓고 나면 이제 뒷 공정에 들어오는 작업자들이 불평불만들이 상당하죠. 근데 그 불평불만을 그 사업자 대표한테 함부로 떠들었다간 자기들도 모가지인데, 안 좋은데 떠들 수가 없죠. 그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식팔, 족팔, 뭐 개팔, 새팔, 그러다가 대표가 딱 뜨면 입 딱 다물고 아무 이상 없는 척 열심히 하는 척만 하는 것이고. 그 세밀한 것까지 해서 제가 해드리려고 한 것 뿐이에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참, 저도 이제 사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작업자들한테 질질 끌려가서는 사업체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도 알고 있고요. 조금 더, 하긴 뭐, 대부분의 비계공들이 고집도 세고, 승질도 들었고, 이제 막가파들도 많고, 못된 심보를 갖고 있는 놈들도 꽤 있고, 아니 뭐, 질리고 지쳐서 아예 안 들으시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10,000명 중에 1명, 10만 명 중에 1명,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좋게 맞춰드리려고 하면 역정을 내시는 것 뿐이죠. 거기까지. 설마 나 같은 사람이 있을 리가 있나? 에이,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인간들을 한두 번 겪어보나. 에이, 시끄러워, 시키는 대로 해. 이거죠. 이런 말을 하려고 유튜브를 킨 게 아닌데, 일단 서론이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말이 너무 엉키고 그래서, 말을 쭉 하다 보면 어떤 포인트마다의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단어에 쑥 빨려 들어가서 가다가 새끼를 셉니다. 쭉 얘기하다 보면 내가 본문을 어떤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길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몇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포인트만. 이렇게 써놔도 뭐 가끔씩 좀 엉키기도 합니다. 그 영적이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 말주변이 없거나, 생각이 없거나, 머리가 아둔하거나, 뭐, 스피치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단어나 주제나 이 가지가 뻗어 있는 걸 발견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단어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산더미 같은 겁니다. 그걸 어느 정도 이야기하다 딱 끊어야 되는데 끊질 못하고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가게 되냐면 본인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건 그렇지가 않고 이렇지 않았던 거야.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단어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끝까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새끼도 싹 빠지는 겁니다. 다시 오려고 하면 물어봐야 돼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지? 그럼 듣는 사람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잖아. 이제 이렇게 알려줘. 아, 그랬지. 그리고 다시 또 가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좀 그래요.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어떤 스피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해서 아나운서처럼 되질 않는 거예요. 이 머릿속이 여러분들보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슈퍼컴퓨터가 아니고 거의 양자 컴퓨터 수준이에요. 말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환영이 보인다던가
어떤 무엇이 떠오른다든가, 어떤 속삭임이 들려온다든가 하면 그것도 캐치를 해야 되고, 이것도 캐치해야 되고, 말은 해야 되겠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서론을 아까 일 얘기를 안 하려고 아예 생각도 없던 건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일 얘기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이래요. 일반인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제 얘기를 듣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옛날에도 겪었고, 또 요즘도 겪고 있지만, 지구 자체의 기운이 바뀌어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처럼 그 영적이신 분들, 민감하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이 있죠. 그 예민하다고 너무 짜증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아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지구에 사는 그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를 하고, 최고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인간이 그 어지간한 동물은 다 잡아먹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사이가 앉아서서. 동물과 인간의 반반이라는 뜻입니다. 또 얘기하지만 인간이 되지 말고 사람이 되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서 어떤 고등 차원의 고차원의 존재들이 이 지구에 있는 이 저차원들의 인간들과 접촉을 하고, 보다 보니 너무 불쌍하고 가련하여, 인간 세상을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그 고차원의 존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이 중생들한테 무슨 어떤 고차원의 에너지를 줄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의식주를 다 부담 없이 해결해 줄 거예요? 무슨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 겁니까? 통합적인 무슨 천국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겁니까? 왜 제가 고차원의 존재란 말입니다. 왜 제가 이 3차원에 있는, 이 저차원에 있는 벌레만도 못한, 이런 차원의, 의식들한테 베풀어야 합니까? 고쳐지질 않는데, 교회 용어로 회개가 되질 않고, 불교 용어로 참회가 되질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도 악한 일을 본인이 눈만 뜨면 악한 일을 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면서도 본인이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전혀 느끼질 못합니다. 진짜 악인들은 말이죠. 본인이 악한 줄 몰라요. 이 저차원의 이 생물들한테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 고차원의 존재라면. 고차원의 존재가 지구에 내려와서 인간들한테 맞춰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고차원의 존재인데 와서 그대들하고 맞춰줘야 돼요? 택도 없는 어리석은 생각들 하지 마세요. 꿈 같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구름 타고 하나님이, 부처님이 쫙 하고 빰빠라빰빰 하면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참. 정말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고차원의 존재, 또는, 기독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불교로 얘기하면 부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구에 사는, 지구라는 행성을 비롯해서 또 지구에 사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생물과 인간들에게 어떤 고차원의 에너지를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 에너지가 지구 전체를 지금 감싸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뭐 믿거나 말거나 하시고, 영적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지금 뭐 옛날에도 겪었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지럼증, 현기증 같은 것을 많이 느껴요. 뭐 느끼는 걸 한두 가지도 아니고 표현 다 못하고, 지금처럼 이 어떤 에너지가 지구에 이렇게 쏟아져 있는 상태면은 이 영적인 사람들은 조금 좀 괴로울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귀에 이명이 있다던가 갑자기. 근데 이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뭐 귀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어떤 특별한 이 통증 같은 거는 안 줘요. 근데 거의 통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통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깊게 들어가 보면 통증이 아니에요. 귀 울림, 이명이라는 것은 뭐 삐 소리가 나거나 왕왕왕 소리가 나거나 참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명은. 그런데 이 소리는 조금 다른 소리예요. 여러분들 좀 살짝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제가 적었습니다. 두통이 갑자기 생겨서 가라앉질 않고 몇 날 며칠 편두통, 속이 갑자기 메스껍거나 또 갑자기 또 어지러지러하거나 고혈압 환자 마냥 현기증 비슷하게 잘 돼도 소화도 안 되고 소화 불량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맛있던 음식이 갑자기 맛이 없어지고, 맵고 짜고 그런 음식 참 좋아했는데 달고, 그런데 갑자기 싱거운 게 맛있어지고 고소한 냄새와 맛이 느껴지고 이런 식이고, 또 수면 패턴도 많이 바뀌어요. 잠자는 것도 이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다고. 이상현상입니다. 이상현상. 이 영적이신 분들만 그래요. 갑자기 피로하죠. 한 이틀, 3일 꼭 쉬었는데 계속 피곤합니다. 사우나도 가보고 찜질방도 가보고 최대한 편하게 쉬는데도 이상하게 피로하고, 또 갑자기 또 무기력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증상이 나요. 그런 증상이 나오고,
이 외에 다른 증상들, 여러 증상들이 많아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이비인후과를 갔다 했지 않습니까? 이비인후과에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바글바글바글. 와. 어떤 아주머니는 그냥 막 급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들어오셔서 그냥 그 접수하시는데 와서 그냥 당황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창백해져가지고 오셔서 속이 메스껍다. 당장 토할 것 같다.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어쩔 줄 뭐 앉아보지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은 잔뜩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어떤 분은 이제 감기 기운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귀에서 뭐가 웅웅거린 데가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오시고, 아주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정체이신 분들 말이죠. 병원 가지 마세요. 물론 병원 가면은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위안은 될 겁니다. 위안은. 근데 의사 그거 몰라요? 모릅니다. 그 나쁜 의사 만나면은 덤태기 써요. 돈 무지 뺏긴다고. 영적으로 열려있는 의사들이 몇이나 얼마나 있겠어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공간 낭비하고 돈 쓰고 스트레스 받고 쓸데없는 약 먹고 내일 와라 모레 와라 글피 와라 계속 와라 가라 주차해야 되지 주차장비 내야 되지.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병원 가지 마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 낫는 약을 말씀드릴게요. 이 영적이신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나요. 귀에서 UFO 돌아가는 소리, 뭐 이런 거. 뭐 이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차원적인 그 주파수 에너지가 인간한테 적응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이 인간의 몸뚱아리가 적응을 하려면 인간이 적응을 해야죠. 하나님이 내려와서 거꾸로 인간한테 적응을 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하고 당혹하고 깜짝 놀라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두근두근하고 뭐 이런 증상도 있으니까 의사는 모릅니다. 몰라요. 제 말 믿으세요. 진짜 감기가 온 거는 병원 가셔야지. 콜록콜록하고 그냥 난리가 났는데 콧물에 그냥 막 열나고 그냥 난리가 났는데 착각하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병원 가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지, 어떤 약이냐. 또 그 소리 한다 그럴까봐.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 몽상적이고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야 진실이니까. 그러하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진 풍파, 겪지 않아도 될 모진 것을, 별의별 것을 다 겪은 것이 저입니다. 전부 몸소 체험한 겁니다. 명상하시면 돼요, 명상. 명상하시면 돼요. 명상하시면은 2, 3일이면은 자고 일어나면 말이죠.
감쪽같이 없어집니다. 왜? 몸이 적응을 한 겁니다. 며칠 걸려요. 또 저는 며칠 걸렸는데 뭐 한두 달 걸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시. 오래 걸리는 사람들. 병원 찾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명상하십시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편두통이 와서 머리가 찌끈찌끈찌끈찌끈 되고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두근두근두근 되고 귀가 욱신욱신 아프진 않지만 이상한 것 같고 이런 느낌 받아도 차분하게 명상하시고 이 좀 명상하시는 분들 중에 높은 차원에 계시고 뭐 이러신 분들은 이 의식적으로 이 시각화라고 해서 그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이 금방금방 들어옵니다. 그래서 귀가 이상하면 이 의식적으로 귀로 집중을 해서 어떤 에너지를 보내고 머리로 보내고 아 이거는 뜨겁게 해서 보내야 되겠다. 이거는 에너지 자체를 보내야 되겠다. 뭐 이건 에너지 막을 형성해서 보내야 되겠다. 이거는 귀로 빼내야 되겠다. 뭐 이건 뭐 머릿속에 어쩌고저쩌고 이 그런 법들이 많아. 이제 각자 개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높은 차원에 계신 분들은 금방금방 그걸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살려면은 그냥 명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눈 감았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머리를 비우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하셔야 집중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던 말던 초짜건 말건 귀가 이상하면 귀를 집중해 보시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집중해 보시고 배가 아프거나 뭐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변비에 많이 시달리시잖아요. 그 변비 쪽으로도 집중을 하시고 생리통이 심하신 분은 생리통 쪽으로 집중하시고 이러면 정말 아 속된 얘기로 너무도 신기하게 어느 날 갑자기 증세가 싹 사라집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 안 아프지? 왜 괜찮지? 이게 뭐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이신 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인 분들도 뭐, 수행을 오래 해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한 시도 한번 해보세요. 전혀 모르고 살다가, 본인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영적이신 분들은 뭔가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큰 것이 닥쳐오고 있는데 뭔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알 것도 같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이 예감, 불안, 초조 또 어떤 분은 알 수 없는 이 평온함, 안정감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예. 영적이신 분만 그래요. 그렇고 음, 아, 제가 명상 속에서 너무 깊이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이 밥 숟가락에 밥을 해서, 밥등을 들여서 밥 숟가락에 밥을 떠서 맛있는 반찬을 올려서 입에 갖다 이렇게 주면은, 타인에 갖다 주면 의심을 하고 먹질 않아요. 독약을 탔는지 뭔지도 모르고. 이건 맛있는 음식이야, 내가 힘들게 밥 지어서 이렇게 주는 거니까 드세요 하고 하세요 갖다 대면은 안 먹어요. 하고 입 벌려서 갖다 집어넣으잖아. 씹질 않아. 이게 인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하니 깊고 원점적인 거, 핵심적인 거, 그거는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명상 속에 봤던 거, 그동안 수십 년 명상을 하면서 그 봐왔던 그 빛, 그 빛의 정체를, 물론 하늘의 빛도 있지만 그 수많은 빛들 중에서 그 정체를 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 또 하나는 그 천지 개벽, 대공사, 대수선을 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그 그림도 또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그 빛의 에너지의 그 근원,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은 이 남조선, 북조선 그러잖아요. 통틀어서 옛날엔 조선이라 그랬고, 이 에너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고차원의 존재들이 이 우주를 왕래를 하면서, 관찰을 하면서, 혹은 다니면서 그 행성에, 각각의 행성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원초적인, 원본적인, 근본적인 그 핵심 에너지를 그 행성에 심어놓고 갑니다. 이 조선이란 나라에 심어놓고 갔어요. 어디에 심어놨는지 그 그림과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려도 이 지구에 있는 과학과 초능력으로도 그 에너지의 근원을, 무한 에너지입니다. 무한 에너지. 그 근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놨단 말이지. 에너지가 한 군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가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무한 에너지. 이게 남쪽에 몇 군데 있고 북쪽에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행성의 핵심 무한 에너지가 이 조선이란 땅에 있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밭에도 있고, 어떤
자기 집 뒷산 야산, 아주 야트막한 야산에도 있고, 북쪽과 남쪽이 똑같아요. 내가 이 정도 힌트까지 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지구과학으로는 그 에너지원을 캐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발견 자체가 안 돼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에너지원이 어떤 형태로 묻혀 있는지, 어떤 깊이로 묻혀 있는지, 왜 설사 그 현장을 발견했다 치더라도 발견도 할 수 없겠지만 그 에너지원을 캐낼 수가 없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 에너지원은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지금도 뭐 텔레파시로 통하고 있지만 다 합쳐지고 에너지가 하나로 뭉쳐서 어느 정도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면 우리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무한 에너지를 쓰게 해 주실 겁니다. 여기까지만 에너지 얘기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뭐 저거 봐, 저 이상한 아저씨 저거, 저 황당한 놈. 네. 욕하거나 말거나 어차피 저는 그런 인간들 많이 겪어본 사람이고 콧방귀도 안 껴요. 그 천지개벽 그 대수선 대공사는 그 그림을 제가 그림에 좀 소질이 없어요. 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그게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못된 중생들이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 그림만 그릴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게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아틀란스 제국이라고 해서 왜 EBS 방송국에도 나오고 뭐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왔던 그 전설적인 얘기, 뭐 아틀란티스가 뭐 가라앉았다는 둥, 뭐 이거 밭대는 둥, 뭐 이런 거. 전체적인 그림은 아틀란티스의 그 그림과 비슷합니다. 조금 유사해요. 그 정도면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리실 수가 있죠.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다음 세계, 다음 세상, 새로운 세상은 모든 건축물이라든가 길이라든가 국토는 그러한 형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대공사가 될 수도 있고 대격변이 될 수도 있고 대수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 봉사에 점수가 매겨진다고 했어요. 돈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를 하면 할수록 봉사 점수는 올라가고 거기에 보너스로 그 봉사를 많이 한 영혼들은 더 고차원적인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인간 세상이 뿐만이 아니고, 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새로운 세상에서는 그렇다, 이겁니다. 모든 시스템은 봉사입니다. 기본이 봉사입니다. 봉사라고 하니까 이 교인분들 너무 난리치지 마세요. 교회에서 봉사라는 단어를 쓰니까. 절에서는 뭐 봉사 단어 쓰면 안 됩니까? 대순진리교에서는 뭐 진리회에서는 봉사란 단어 쓰면 안 됩니까? 우리끼리 일반인들끼리는 봉사란 단어 쓰면 안 됩니까? 왜 기독교에서만 유난히 이렇게 난리치시면 안 되지? 이 먹고 자고 하는 이 식습관도 많이 변할 거예요. 네. 많이 변할 겁니다. 어쨌건 남북은 통일이 될 것이고, 이 통일된 국가에서 이 국가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인물과 사람은 영적인 분들일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시네. 그게 맞다고.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맞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자연을 좀 접하시고, 무슨 공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냥 나무 옆에나 자연 옆에 가만히만 햇빛 쬐고 앉아 있어도 에너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뭐 다 아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유튜브를 킨 거예요. 제가 본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국가 운영은 어떤 인물들이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영적인 분들이 되는지, 전 세계를 아우르려면은 이 영적인 분들 아니고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힘과 파워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음 세상은 지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힘과 권력과 전쟁으로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잔소리가 많아졌네.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치게요.